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집주인도 잡고 세입자도 잡는다. 어떻게 하면 집주인도 잡고 세입자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집이 있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총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 돼. 이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지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형국은 저는 집주인도 잡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잡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잡고 무주택자도 잡는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나한테 없도록 하려면은 그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하이라이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출구 없는 욕망이 폭발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미스테리 영화인데 부동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상류 사회입니다. 상류. 자, 이 아파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류 사회 사람들입니다. 밑에는 중산층도 있고 하층민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데 중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39층에 상류층 의사도 살고 팽본이라고 하죠. 여기는 한물간 여배우도 돈은 좀 있겠네요. 37층. 그다음 뉴스 앵커 32층. 밑으로 갈수록 이제 하류층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상류층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상류층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그들 간의 하류층, 중상층들 간의 불만을 그들 간의 갈등으로 해소시키는 겁니다.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중산층, 하층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전체의 안정입니다. 전체 안정. 너희들 봐. 전체가 안정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화두를 던져놓고 그들 간에 밑에 하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간에 갈등을 계속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은 상류층에 대한 불만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이 갈등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기를 할 여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인 행태, 정치공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명분이 있는 겁니다. 명분. 어떤 명분을 만들어줍니까? 맞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던져주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집이 있는 사람들도 갈등이고 전세 사는 사람들도 갈등이 되고 월세 사는 사람도 갈등이 되고 무주택자들은 또 불만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불만들이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에게다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에게만. 그럼 위로는 어떻게 돼? 불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계속 갈등을 일으키니까 위를 쳐다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더라. 대출 안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서로에게 막 미루기 시작하고, 집주인에게 왜 지금 월세가 올라가느냐? 왜 전세금이 올라가느냐? 그렇게 되죠. 무주택자들은 집을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게 되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부담해야 될 주담대가 올라가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준금리 또 올라 2억 주담대 월이자 100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또 불신하는 이런 상황들. 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과 은행과의 또 갈등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용 주담대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제 엄청난 일들이,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전세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쓰게 되면은 사실 이자 조금 내고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0.5%의 금리에서 1.25%를 금리만 0.75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 금리에서 6% 금리가 2배가 된 거예요. 이제 7% 금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작용했습니까? 대출 규제가 작용하게 된 겁니다. 대출 규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은행에서는 서민들을 상대로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싫으면 너 나가. 너 다른 은행에 가. 그러면은 다른 은행에 가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그래. 내가 더 높은 금리로 그냥 받을게. 대출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불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2억 전세가 지금 이자가 83만 원인데 2억 전세를 안 들고 월세 78만 원에 들어간 게 또 오히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집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DSR이니 뭔가를 만들어서 대출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세 살게. 그런데 전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월세가 더 낫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집주인도 잡는 거고 세입자도 다 잡는 겁니다. 지금 다 잡아놓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갈등하게 잡아놓는 거다. 그러면은 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 대출 받아봐야 차라리 월세 들어가는 게 더 싸니까 매매 전세 지금 뭐 역대급으로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월세 수입, 월세 세수가 있습니다. 월세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끼리 또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네, 살려달라 촛불든 이제는 하다 안 돼가지고 자영업자 지금 절규에 가깝습니다. 영업시간을 이렇게 단축해 버리니까. 자, 거기다가 자영업자들이 이제 버텨야 되죠. 버텨야 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또 네, 최악으로 지금 다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주인도 잡는 거고 세입자도 잡고 그리고 자영업자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금리 올려 돈 묶어놓고 또 정부는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14조 추경을 해서 돈 풀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를 무엇을 내 편을 뽑아놔야지 내가 뭐 뒤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60조가 지금 세수가 60조가 더 들어왔죠. 그리고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60조에 대한 이자를 더 내야 되죠. 네, 그래서 쓸데없이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120조입니다. 120조 1년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뭐 한 20-30만 원 풀어주고, 네, 그래서 입 닫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주체에 있는 사람들, 집주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세입자뿐만이 아니고 자영업자 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만의 갈등을 만들어서 이제 위에 정책을 만든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없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또 추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지원금 하죠. 재난지원금 통한 몇십만 원 받으면은 그냥 다 해피해지는 겁니다. 또 없었던 일로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무한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